전기 부족하다. 블랙아웃 된다. 그래서 뭐 에어컨 줄여라. 어쩌고저쩌고 내내 얘기하잖아요. 내내. 그런 얘기를 제 기억으로는 10년 이상 들어왔어요. 여름 때마다. 정권이 바뀌었을 뿐인데 갑자기 전기가 남아. 그런데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유일하게 전기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사기를 치고 있었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이분입니다. 최강목이 나와 있어요, 이미. 교수님이 쓰신. 사기치지 마라, 이 새끼야, 이라고. 책은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읽다가 말았는데, 이따시밖에 두꺼운 책이 있어요. 요약하면 전기로 사기치지 마라, 이 새끼들아,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데, 여러 가지 비난을 듣지 않으세요? 전기를 공부한 것은 67년부터 77년까지니까 50년이죠. 50년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에 들어가서 30년, 그 다음에 전력거래소 3년, 퇴직 후에 한 16년 정도 되니까요. 맨날 그런 것만 공부하니까 또 제가 공부하면 저만 잘났다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사람 공부 안 했으니까 나만 맞을 수도 있고, 혼자 잘난 척 한다 이럴 수도 있고 복잡한데, 일반적으로 전기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몰라요. 그리고 전부 수학이고, 이 최적화 이런 수학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쭉 하다 보니까 자꾸 알게 되는데, 현장 사람들은 공부 안 해도 번금 나오고, 오늘 저녁에 술 먹어도 내일 잘 오고, 또 뭐 이 사람한테 잘하면 세월 잘 가고, 승진하고, 이제 이러면서 안 해도 되는 것이 이제 답인데, 외국은 안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는 다 같이 놀고 다 같이 이렇게 해야지, 혼자만 잘난 척하면 뭐 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문제를 상당히 2002년부터 지적을 했습니다. 여자가 일어나는 문제를. 그래서 그걸 지적을 했더니 굉장히 뭐 회사를 관둬라 뭐 이렇게 하면서 전력거래소에 가서 1년, 2년을 근무하다 보니까 한전에서 근무할 때보다도 모르는 걸 많이 알게 됐어요. 조금 아까 우리 김총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말을 많이 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제대로 얘기를 안 하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미움을 사서 관두라고 해서 관두는 건 관두는데, 그래도 자기 임기는 마치고 관둬야지. 그냥 관두면 또 몰릴 수가 있거든요. 딴 일로 관뒀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하고 명예롭게 퇴진을 했죠. 현직에 계실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하셨던 거군요. 네. 현직에 있을 때도, 한전에 있을 때도 그랬죠. 뭐 출장 가서 뭐 출장비 남으면 반납하지 말고 써야 되는데, 나만 반납하면 왜 다른 사람은 다 반납 안 하는데 너만 반납하면 남도 반납하게 되지 않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반납하는 사람이 정직한 건데, 우리나라는 같이 술이나 먹지 저걸 뭘 반납을 하니, 이런 이제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게 서로 편한데 왜 해? 이런 거가 상당히 우리나라는 이제 이것이 지식사회로 되지 못하는 가장 큰 논리가 되죠. 연구소도 이렇게 된다고 저는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제 이런 일로 자꾸 하다 보는데, 회사를 관두고 2011년이 지났으면 7년이 됐는데, 갑자기 이 우리나라에서 500만 수용가, 500만 카스터머의 전기를 끊는 대사고가 2011년에 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블랙아웃인데, 그 블랙아웃이라는 말도 사실은 정의가 불분명하는 말입니다. 전기가 조금 나가는 것도 블랙아웃, 다 나갔던 것도 블랙아웃이지, 뭐 수급 대란이라고 그러잖아요. 수급이 대란이라고, 뭐 예비력이 2자리가 안 되면 수급 대란이다. 그 수급 대란이면 6.25 때처럼 피난을 가야 되는 거냐? 매뉴얼이 없잖아요. 그냥 수급 대란이다. 수급 대란이 뭐냐? 큰 계란이냐? 이런 거야. 이거 정청래 의원이 말하면 안 웃겨요. 그런데 개그를 안 치실 것 같은 분이 개그를 치시니까, 그렇죠. 사소한 거에 웃게 되네요. 네, 근데 이런 거를 전기를 모르시는 분한테 전기를 잘 알이라고 생각하는 기관이 언론에 홍보를 해버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하죠. 전기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져보면 죽는데? 그죠? 그런데 전기를 받대는 거는 벼락 치는 거 하나밖에 본 거지. 여러분들은 전기 서비스, 전기 대레미를 쓴다든가 전기 전자레인지를 쓰는 거는 전기 서비스를 받는 거지. 여러분들이 전기를 만지거나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나 서비스 비용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막 모자란다 그러면서 못 쓰게 하고 불편을 주는 데 있어서 아무 논리가 없다 이거죠. 그냥 2자릿수 예비력이면 괜찮아. 예비력 한 자리면
한 자리는 왜 안 돼? 그럼 두 자리 있으면 10%면 괜찮아? 50%도 가져도 괜찮아? 그럼 90% 가지면 어때? 다 두 자리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 설비가 지금 거의 1억 킬로에 가까운데요? 설비 1억이 조금 넘을 겁니다. 그럼 1억에 가까운데 예비율 두 자리면 90%는 9천만 원 예비력을 갖고 전력 당국이 안심하고 운전에 매일 놀고 예비력은 펄펄 남고 이래도 돼?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럼 전기요금 안 내도 돼? 전기요금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전기요금은 여러분들이 쓰는데 불편하게 적당히 내는 거지. 여러분들이 막 누가 쓰더라도 그냥 항상 공급하고 예비율 세 자리 할 수 있어요. 돈이 안 들면. 근데 그 돈을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돈을 내느냐? 여러분들이 돈을 내느냐의 차이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 결정하는 사람은 논리가 없이 무조건 두 자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매일 두 자리를 가지려면 7, 8년 전에 건설 계획을 할 때 오늘에 와서 그러니까 7, 8년 전에 계획을 했습니다. 예측을 해서 오늘이 됐죠. 그럼 그때 예측한 수요가 오늘 나타나고 오늘 설비가 있었을 때에 오늘도 예비력이 몇천만 킬로가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설비를 하려면 여러분들은 세계에서 제일 비싼 전기에 한 50배 정도를 내고 전기를 써야 되거든요. 저희가 화면을 내보내니까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해달라고 했더니. 아까 설비 네. 계획하는 화면. 네. 네. 뭐 이런 거 막 보내셨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들으라는 거야? 그럼 그 다음 페이지에. 막 나가다 발전기 원리까지 나왔어. 내가 여기까지 보다가 멈췄어. 뭐 이건 국민학교 때 여름방에 숙제하던 얘기니까 간단하고요. 그 전 슬라이드. 오빠 숙제할 때. 자, 교수님. 일단 전력 거래소가 뭡니까? 전기가 발전회사가 있고 사는 사람이 한전이니까 그 시간대별로 가격을 한번 결정해보자. 전력거래소 위가 발전회사들입니다. 우리나라에 6개인가 7개가 있는데 거기서 전기를 생산해서 밑으로 파는데 그것의 가격을 결정해주자. 전력 거래소는 발전을 하는 회사로부터 전기를 사가지고 가격을 결정한 다음에 소비자한테 공급하는 기관이에요? 네. 전력거래소는 전기 사는 가격을 결정해주고 한국전력은 송전, 배전, 판매를 쥐고 있는 게 한국전력이니까 거기서 전기를 팝니다. 전기를 팔 때는 소비자한테 전기요금을 여러분들의 가는 쪽지는 한국전력이 만들지 전력거래소가 만들진 않죠. 여기 한전 위에 전력 거래소가 있네요. 네. 근데 한전이 이제 고지선 날리지만 가격은 전력 거래소가 결정한다. 발전사업자한테 주는 거는 거래소에서 결정을 해서 주고 네. 그 돈을 주려면 돈이 있어야지 돈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쓰는 전기요금 메뉴에 따라서 돈을 걷어가지고 한전이 발전자회사한테 돈을 주도록 거래소 가격에 의해서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돈은 여기서 일로 흐르고 네, 전기는 이렇게 일로 바로 흐르는 거네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가격 결정하는 건 전력 거래소라는 거죠. 발전을 하는 가격은 전력거래소에서 결정을 해주고 여러분들한테 가는 전기는 밑에 한전에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요금 이상한 거죠. 자, 그러면 매년 전기가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전력 거래소에서 얘기하는 네. 거예요. 네. 전력거래소는 가격을 결정할 뿐 아니라 발전기한테 명령을 내가지고 전기를 내라, 발전기를 살려라, 죽여라, 뭐 더 내라, 뭐 이런 전기 모자란다, 더 발전해라, 전기 모자란다, 너는 죽어, 안 내면 뭐 발전 안 하면 죽어, 뭐 이런 것도 하고 하면서 계속 끌고 가면서 가격도 결정하고 수요도 조정하는 거예요. 하고 여기서 또 하나 더 하는 것이 미래 계획까지 또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 해버리는데 저걸 제가 만들었거든요. 제가 1997년에 김영삼 대통령 끝나면서 김대중 대통령 정부 들었을 때 전력산업을 이렇게 하지 말고 경쟁체제로 가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담당해서 5, 6년 동안 공부도 많이 하고 해외 출장도 무지하게 가보고 덕분에 뭐 별의별 걸 다 보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민간이 경쟁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자. 원래 한전 마음대로 했었는데 이걸 전력 거래소를 둬가지고 민간 회사를 두면 가격 경쟁이 생기고 투명해지니까 투명해진다. 네. 제가 그걸 하자 그래갖고 뭐 한잔했는데 오적으로 찍히고 노조가 우리 딸 시집 가기 전날도 전화하고 뭐 제 죽는 줄 알았어요. 네. 이제 그러다가 하도 노조가 반대하고 한전 직원들이 반대하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봐서 그럼 관두자.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날렸죠. 저거 하느라고 준비하느라고. 네. 그러다 도로 관두고 원래 한전을 경쟁으로 멋있게 가야 되는데 관두고 여기서 중간에 스톱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원하는 정거장의 간이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생각했던 최종 모델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단계예요. 네, 네, 자 거기까지 알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2년 전 기준으로 12년 있다가 22% 예비율에 도달할 것이라고 정부가 계획을 세웠어요. 네, 근데 올해 갑자기 30%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가진 첫 번째 출발이거든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진 거죠? 그거 설명을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그리고요. 여기 뒤에 몇 페이지? 뒤에 있는데 이건 할 수 없어요. 보세요. 지금이 2017년이죠. 밑에가 2028년이죠. 네. 그럼 우리가 발전소를 건설하려면 원자력은 8년이 걸리고 네. 9년, 석탄화력은 6년 걸리고 가스터빈이나 복합발 다른 거는 2년밖에 안 걸리고 여러 가지 콤비네이션이 돼 있어요. 발전기가. 원자력은 어마어마하게 설비가 크니까 8년 전에 8년 후에 수요를 예측을 해서 지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내일 날씨도 모르는 판에 8년 후가 막혔어요. 그럼 나 모르니까 안 해요. 그게 아니고 저는 계획을 담당 한전에서도 1977년부터 이걸 했으니까 사장이 뭐라 그래도 하여간은 거짓말이라도 수요를 가져가서 네. 이걸로 계획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맞아 그러면은 맞다 그래야지. 이거 틀립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를 계획을 세운 다음에 네. 이게 정해졌어요. 맞고 틀리고는 죽어도 모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현재 수요가 이 초록색이 있습니다. 현재 발전 설비가. 네. 발전 설비 시간이 들이면 자꾸 줄어들죠. 수명이 다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계단을 올린 거는 연도별로 전력 수요가 커지니까 거기에 발전기를 건설해 줘야죠. 미리. 그 발전기를 건설하는 계단이 설비 증설이라고 제가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을 매년 지어줘야 되는 거니까요. 30년 동안. 그거를 컴퓨터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 사람은 못하죠. 그렇겠죠. 그런데 어마 수억 개의 계획을 하게 되니까 어떤 게 돈이 제일 조금 들고 어떤 콤비네이션 하는 게 좋겠다. 그겁니다. 그냥 컴비네이션을 컴퓨터가 찾아주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찾아주면 그것이 좋은 답인데 이때에 어떻게 하느냐. 예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비율과 똑같은. 예비. 그 예비력을 연도별로 어떤 정하는 결정 기준을 주고 해야지 네. 그냥 하면은 예비력을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비용을 최소화하려면은 발전기 안 지면 되죠. 스텝을 맞춰서 발전기를 우리가 돈을 수십조를 들여서 지어주는데 그러면 왜 예비력을 하느냐. 발전기들이 고장 안 나는 발전기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병 안 나고 죽는 사람 없잖아요. 언제 날지 모르지만 발전기는 부품이 수십만 개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차도 고장 나는 판에 500개의 발전기가 1년을 돌아가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발전기가 무지무지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넉넉하게 좀 더 가져 있어야지 되지. 아닌데 그럼 넉넉하게 더 갖는 기준이 뭐냐? 가장 무식한 게 나는 20%면 최고야. 근데 그게 세계적인 기준이 혹시 없나요? 아닙니다. 세계적인 기준은 이렇게 주먹구구로 하는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발전기가 몇 개 안 될 때는 손으로 해도 서로 기분 좋았는데 저도 손으로 했어요. 1970년대 초에는 저도 손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뭐가 단점이냐? 올라가는 사람마다 다 고쳐야 잘난 척하고 계획을 올리면은 사장까지 수도 없이 고쳐집니다. 그건 객관성이 없잖아요. 연도별로 예측된 최대 수요가 최대라는 건 1년에 반짝하는 최대입니다. 그 1년에 8월 달에 나타나는 제일 큰 수요가 있지 않겠어요? 1년은 8,760시간 중에 그 중에 제일 큰 걸 예측해서 그거보다가 저만큼을 더 갖는 거죠. 제일 작은 거보다 더 갖는 게 아니고 1년에 보통 여름에 오죠. 1년에 전기를 제일 많이 쓸 때 피크치 그때 기준으로 해서 그때조차 안 돌리고 남겨도 되는 그게 30%네 현재. 예, 그게 그렇게 남겨두는 걸 예비력이라고 하는데, 그죠? 네. 예, 예비력이라고 하는데, 그 예비력을, 앞으로 12년 후에 22%를 남겨놓겠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올해 이미 30%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올 여름에 가장 전기를 많이 쓰던 때에 그 피크치에서조차 우리 발전기에 30%는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쵸?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12년 후에나 30%에 도달한다고 그랬는데 벌써 도달한 건 어떻게 된 거냐? 교수님 말씀은 그게 대단히 과학적으로 정해질 것 같지만 주먹구구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예비력이라는 게. 게다가 한 자릿수가 되면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그 왜 위험해? 예비력을 결정을 할 때 컴퓨터가 어떻게 하느냐?
수요보다 더 갔는데 얼마나 더 가져야 되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은 주로 수학적인 이론, 확률적인 이론으로 결정을 합니다. 발전기가 3개 죽었을 때, 4개 죽었을 때 확률이 얼마나 다 따져가지고 1년 동안 다 따져봤더니 보통 저런 설비 가지고 1년을 운영하면 1년에 한 하루 정도는 전기가 모자라서 난리를 치겠다. 발전기가 적으면, 저 정도는 고장이 많이 나니까는 1년에 일주일 동안 고장 난다고 난리치고 뭐 수급 대란, 뭐 큰 계란이 나온다, 뭐 난리를 칠 거 아니냐. 되게 외국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설비를 딱 가지고 1년 동안에 난리 나는 날이 며칠일까를 계산을 합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계산해서 우리가 사장한테 올리죠. 장관한테나. 그냥 우리가 설비를 1년에 하루도 고장이 안 나게 하려면 예비력이 200%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1년에 한 하루 정도만 고장 나게 하려면 예비력이 한 15%면 됩니다. 이렇게 쭉 올려요. 그럼 우리는 국민한테 얘기하고 할 수 없다. 우리 1년 중 하루는 참자. 이렇게 서로 컨센서스가 되면 되는데 그런 걸 뭐 국민이 전기를 알겠어요. 나도 모르는데 어차피 뭐 모르는 사람끼리 그냥 주먹국으로 하지 이러면서 넘어가는 게 나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어차피 장관한테 올릴 때마다 장관도 20%가 뭔지 는 쉬운데 뭐 실내도 LOLP 뭐 영어가 있어요. 뭐 공급지장 시간 뭐 야, 그런 거 때려치워. 뭐, 나는 몰라. 뭐, 이러면서 결정하면 밑에 사람들이, 아유, 장관도 모르는데 우리 그냥 20%가 좋다, 그럽시다. 그래서 넘어가는데 실제는 매년도를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정해서 그 맞추는 설비를 갖는 게 더 맞다. 근데 그거를 77년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는데 갖고 안 쓰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산을 한 다음에 연도별로 예비력이 이렇게 나오면은 2028년에는 예비력이 한 17%면 되고, 2021년이면 16%면 되고, 그리고 답이 나온 다음에 예비력이 얼마나 나오면,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게 뭐 이렇게 이렇게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 20% 합시다. 22%도 컴퓨터에 그렇게 안 나오면 다 빼버리고 명령을 하고, 미리 해버리니까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정부에서 혹은 뭐 어디에서 항상 뭐 한 자릿수가 됐다고 큰일 났다고 하고, 목표가 22%라고 하고,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설비를 지어놨는데 8년 전에 원자력을 지금 짓자고 해놔서 오늘이 왔어요. 그럼 8년 전에 오늘이 왔을 때는 8년 전에 본 수요가 오늘 나타났겠어요? 딴 거 나타나 있죠. 8년 전에 진 발전선도 열심히 지니까 또 돈 되니까 열심히 짓겠죠. 뭐 건설 회사도 열심히 짓고 안 하면 죽이고 하니까 뭐 낮춰 이러면서 그러니까 건설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전기는 5천만이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고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 안 쓰고 뭐 이런 거 다 관계된 거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아무리 힘이 세도 전력 수요가 어떻게 나타나야 해 이런 못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타나 있는 수요는 과거 7, 8년 전부터 계속 매년 저런 계획을 조정하면서 나타난 수요인데 그때는 오늘같이 피크가 왔을 때 아슬아슬하게 모자라면 제일 기분 좋은 거죠. 그런데도 1,000만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천하의 얘기. 그러면 왜 1,000만이 남나? 그럼 900만 안 되고 1,100은 돼? 교수님 만대까지 더해지니까 더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 예비력을 계산할 수 있는 기계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왜 사용하지 않는 건가요? 그거를 이해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위를 설득하기 어렵고 자기도 모르고. 당연히 전문가들이 한 자릿수가 위험하다는 근거를 가지고 말할 줄 알았더니 한 자리라는 느낌으로 그냥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한 자리는 위험한 거 아니야. 네네. 그들은 느낌으로 그냥 위험하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발전소가 몇 개 더 필요하다. 얼마를 더 지어야 한다는 것도 실제로는 마음만 먹으면 엉터리로 만들어낼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그럼 실제로 과거부터 이런 발전소를 만드는 게 조금 과도하게 만들어 온 경향이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그럼요. 그것은 두 가지가 있죠. 전력 수요를 높이면 돼요. 많이 지어야 되겠죠. 예측치를 그러니까. 높게 해서. 네. 영국이 그런 걸 많이 했죠. 우리나라도 했겠지만 제가 우리나라 했다 그러면 또 그러니까. 영국도 했겠는데 우리는 안 했겠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예측하는 사람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고 또 예측 담당팀이 또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예측을 해서 주면 와스프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은 그걸 받아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돌리겠죠. 그럼 예측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한 2개쯤 더 집어넣도록 좀 높이지. 얼마든지 높일 수 있어요. 발전소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짓게 하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그 수를 임의로 만들어낼 수 있다. 당연하죠. 사람이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왜 전문가들이 사실은 필요하면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해서 한번 답을 내보고 자기네들끼리 디스커션하고 기록을 남기면서 논리적으로 결정해서 최종 보고하면 괜찮은데 거꾸로
원하는 거 다 집어넣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뭐 서로 모여가지고 잘 됐습니다 축하하고 뭐 용비가 축하하고. 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아이고 저 전문가는 전력거래소와 전력당국이 다 했다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네. 누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그냥 한편 뭐 그럴 수도 있다. 경보를 발령하잖아요. 경보가 있어요. 여름에 예비율이 한 자리 떨어졌다. 네네네네. 그럼 막 경보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이제 과거 이명박 정부 때는 그런 경보 발령되면 뭐 예를 들어서 가게 중에 에어컨 켜놓고 문 열어놓는데 지자체 막 나가서 단속하고 벌금 내기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궁금했던 게 경보가 발령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나보고? 네. 그러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집에서는 형광등 2개를 끄세요. 에어컨은 그럼 30만 켜세요. 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다 이거죠. 그냥 경보를 발령했다. 자기네들끼리 기분 좋은 거예요 행정적으로. 상관한테 칭찬 듣고 산업부가 잘했다 그러고. 그것의 문제라는 거는 그런 것이 외국은 엄격한 절차로 되어 있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막 다그치는 거 아니에요. 전기 좀 아껴 쓰라고.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런 경고가 딱 날아오면은 아 전기를 아껴야 되겠구나 아끼란 뜻이구나. 얼마나 약간 아껴요 그런데? 근데 그 아끼는 게 도움이 되나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아끼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이 전기를 가지고 지금 설비가 오늘이 8천만 킬로가 수요인데 여러분들 집에 다 가가지고 주부들이 작심하고 에어컨 빼고 전기밥솥 빼고 다 빼고 없어. 그러면 8천만 킬로였던 수요가 1,000만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발전 기준을 다 꺼야 돼요. 오히려 많이 줄여도 문제라는 거군요. 그럼요.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만일 건데. 여러분들이 오늘 10시에 등화 관제를 한다 그래서 갑자기 수요를 약속하고 아주 그냥 진실하게 순진하게 딱 공장도 끄고 딱 껐다. 갑자기 모든 발전기들이 덜커덩 하면서 다 죽어가지고 전국이 암흑세계가 되고요. 그걸 살리려면 열흘이 더 걸릴지도 몰라요. 큰일 나요. 그래서 그 전에 등화 관제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 때 하길래 우리가 그건 진짜 악을 썼어요. 그 큰일 난다. 뭐 63 빌딩도 한번 전기 다 꺼보고 뭐 다 꺼보자.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뭐 블랙아웃 연습한다고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 안 했다고요. 큰일 나는 거예요. 전기라는 거는 아까 그런 거는 계획하는 문제고 지금 현재 운용할 때는 1초마다 생각하고 1초에 우리나라 전체에 사용하는 에너지와 전체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밸런스가 맞아야 돼. 그게 60사이클 주파수가 맞다는 얘기야. 매 초마다 다 맞아요. 신기하죠? 그런데 이것이 밸런스가 조금씩 깨지면 하다하다 진정이 되는데 시소할 때 100명이 타고 100명이 타는데 짜고 여기서 50명이 갑자기 우리 땡 하면 꾹 찌르면 뛰어내리자. 탁 뛰어내리잖아요. 그럼 100대 50이 되면은 시소가 튀어나가고 다 넘어지죠. 그게 발전기가 모두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히려 경보 때문에 사람들이 전기를 갑자기 줄여버리면 더 위험할 수 수도 있겠네요. 있다. 더 위험하다. 그래서 그 경보 취소했잖아요 그때.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왜 맨날 전기 아껴 쓰란 말만 하고 그럼 좋아. 정확하게 알려주든가. 그렇죠. 오히려 그 정도 문제가 되면요 우리나라의 산업이 망하는 거죠. 그 수출도 안 되고 산업체가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전기를 그렇게 컨트롤 하면은. 그러니까 전기에 관해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게 아닐까?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EMS라 그러는 걸 지금 오늘의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한 훌륭한 컴퓨터 시스템이 아까 설비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대용량 컴퓨터 500억짜리 프로그램이 외국에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쓰는 게 사실 제가 말하고 싶은 주제고 없는 게 아니고 안 쓰고 있는 거예요? 못 쓰고 있다. 왜 못 쓰고 있어요? 잘 모르니까요.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건가요? 몰라서? 사다 놓고 몰라서 안 쓰고 겁이 나서 안 쓰고 해보니까 이상해서 안 쓰고 뭐 복잡한 얘기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이 나이에도 이제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의 발전소가 다 500개라고요? 발전소가 한 350개 정도 350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350개 발전소가 이제 다 물려 있잖아요. 유니트 발전기. 발전기가 물려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전국에 전기를 쓰는 가정이나 공장들이 있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맞아야 된다면서요, 계속해서. 그렇죠. 맞아야 되는데, 그걸 사람이 일일이 맞추는 게 어려우니까, 뭔가 중앙에 그 통제 시스템이 있을 것이다. 그게 EMS라는 컴퓨터 시스템이 하고, 발전기도 자발적으로 합니다. 발전기는 모든 발전기가 1초에 60번을 다 들어가요. 여러분들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올림픽 갈 때 이렇게 막 여자들 나와서 이렇게 쫙 손들면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수영복 입고 네네. 딱딱 똑같이 하잖아요. 이 있잖아요. 그런 걸 유지시켜 주면서 돌아가는데 자기도 발전기 자신이 엿가락처럼 그렇게 하기도 하고 EMS라는 컴퓨터 시스템이 주파수 맞추도록 명령도 주고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5분마다 또 발전기 출력을 자꾸 바꿔가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전기를 쓰는데 연료를 제일 적게 쓰는 걸 해야지 비싼 것만 왜 제일 많이 맨날 돌리고 싼 거 안 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다 맞춰주는 컴퓨터 시스템이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그게 EMS 컴퓨터 시스템이다. 350개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안 쓴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10억짜리 벤츠를 사다 놓고 잘 모르니까 뒷마당에 갖다 두고 손수레를 끌고 다녀서 이제 손님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한 10년쯤 하다가 그 벤츠가 너무 오래돼서 구형이에요. 이제 갈아야 돼요. 그럼 벤츠를 또 샀어요. 그래서 10년 쓰거든요. 그래 놓고 핑계대고 또 샀어요. 그러니 이번에 미제를 샀어요. 미제를 샀는데 이제 또 10년쯤 되는데 안 돌아가요. 안 써요. 겁이 나서. 나의 손수레가 최고니 경험에도 맞고 몸에도 맞고 과거 경험자도 손수레를 했는데 네가 영어를 알아? 화면에 영어 팍팍 나오고 하니까 모르니까 그냥 하고 이러면서 두 번째 손수레를 샀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1년에 이제 정전사고가 났는데 2003, 4년쯤 되면서 또 이제 생각이 달라가지고 쓰지도 않다가 우리나라 사람이 손수레를 만들어야 되겠, 구르마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우리나라의 힘으로. 그래서 동남아시아 수출도 하고, 이러면서 또 허락을 받았어요. 돈을 왕창 썼어요. 그 두 번씩이나 돈을 썼는데 또 안 됐어요. 너네 수레 실체 만들었다 그랬잖아. 안 보여줘. 이건 국가보안이라 안 보여줘. 안 보여. 그런데 외부의 교수들이 그거 전력거래소가 자동차 지금 만든 거 성공한 거야. 서로 이제 자랑을 해요. 근데 보니까는 엔진에 엔진 오일을 넣은 게 한 번도 없고, 바퀴가 60사이클로 돌아간 경험도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지적을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까처럼 이제 그런 예비율은 또 문제가 되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건, 손수레를 끌고 절벽을 손님을 싣고 가면 밤에 어두워서 절벽으로 떨어지잖아요. 내비가 있어야 되는데, 내비도 없고 끌고 가면서 손님만 야단치는 거예요. 조심해라, 정신 차려라. 지금 어딜 가는지 네가 알기라도 아냐. 이러면서 이제 절벽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컴퓨터를 사놓고 시스템을 안 쓰고 손으로 하는 거예요. 교수님, 그냥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비하하지 말고. 그 안 쓰는 정황은 다 이미 기술적인 검토로 기록이 되고 저도 그것 때문에 한 6년 동안 공부를 해봤고 책도 썼고 다 했는데 그거 엉터리야. 김영창 저 사람은 그런 거 해본 사람도 아니고 회사 퇴직하고 말해서 그냥 한전 욕만 하고 거래소 욕만 하고 다녀 이렇게 이제 몰아치기만 하고 논리적으로 빨리 정신을 차리고 문제를 해결 안 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력거래소 EMS 화면이라고. EMS 화면. 예, 이런 게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간다. 이게 안 돌아간다. 여기 나오는 숫자가 가짜다. 이런 화면이 뜨긴 뜨는데 여기 나오는 숫자 가짜다. 가짜다. 가짜 얘기까지 한 건가요? 뒤에서 컴퓨터가 전국의 상황을 보고 예. 어떻다고 해주면서 컴퓨터는 지금 예비력이 얼마 남았다 어디래 하면서 발전기도 숫자가 나올 거 알아보고 아니에요, 이런 거. 예. 5분마다 가르쳐줘야 되는데 예. 이걸 못 하거든요. 지금 띄워놓고 막 하는 것 같지만 이 숫자 사실 가짜야. 네. 만약 하나라도 안 보내주면 큰일 나는데 그때는 재앙이 온다는 게 제가 주장이고 재앙의 사실을 적어놨는데 그것이 EMS라는 예. 이 뒤에 있는 컴퓨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은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이 무지무지 크다. 지금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오히려 발전소 더 많이 지으려고 하고. 네네네. 많이 짓고 오늘 운전을 할 때 발전기를 건설하는 게 아니고 된 거 갖고 운전을 하잖아요. 그럴 때도 오늘은 겁이 나니까 오늘에 나타날 제일 높은 거에다가 두 자릿수를 넣어서 그만큼 있어야 된다. 오늘의 제일 높은 수에 두 자리가 있으면 나머지 시간은 두 자리, 세 자리 막 있겠죠. 밤에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안심한다. 안심한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의 대가가 뭐냐? 누가 안심하느냐? 국민이 안심을 해야지 지네들이 안심해서 뭐하냐 이거죠. 교수님만 이 사실을 알고 계세요, 혹시?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국회에서 전정희 의원실에서 2011년 그 사고가 난 다음부터 제가 이제 아주대학교 공부할 때 어떤 학생이 논문 심사를 받은 학생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연히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이 나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조사를 해서 한 7년을 공부하니까 이제 도사가 됐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 전정희 의원이 또 고맙게도 5년 동안, 4년 동안 풀로 이 조사를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국회에서는 자료를 가져오라는 게 권한이 가능하니까. 있잖아요. 저는 제가 얘기하면 문제는도 못 가죠. 퇴직했으니까. 민간인이니까. 국회에서는 국정감사 때마다 이거를 조사했는데 MB 때부터 여태까지 한 번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두 사람이 미친 사람이 있다. 뭐 그걸로 끝나버리고 헛소리 한다. 뭐 그러고 온갖 일을 다 하고 온갖 수모를 다 겪고 뭐 직원들이 조롱을 하고 뭐 이랬기 때문에 이 사안을 제대로 문제를 뒤져봐서 이 고치려면 어느 정도 힘이 필요해요? 저는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은 제일 높은 분 아니면 못해요. 대통령이 나서야 되는 정도의 일이에요? 절대 이거 나라가 망하는 수준인데요. 책임 소재를 명확하기 위한 뭐 고소고발을 한다던가 이런 방법은 없나요? 검찰에도 제가 했는데 뭐 이런 걸 감사원으로 가져가지 왜 가져가? 그래서 또 이제 정 의원이 있죠. 정두원 의원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죠. 사용하지 않는다고 감사원에서 보고서를 냈어요. 아, 이 EMS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다 이실직고를 했죠. 있을 거 했다. 그래도 손방망이로 그냥 그래요? 아, 손방마비로 끝나고 말았나요? 손방망이로 근데 이게 처벌 어떤 의미가 없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왜 개통이 무너지느냐는 설명을 딱 한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비력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식의 밸런스를 못 맞춰주면 무너질 수 있다. 그거죠? 네, 네. 된 것 같은데. 그것도 5분이면 돼요.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교수님? 전기는 물이나 고속도로하고 똑같아요. 네트워크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전기가 고속도로처럼 돼 있잖아요. 비슷하죠, 그죠? 뭔가 네. 비슷하잖아요. 이거는 네. 네트워크 산업이라 그러는데 이런 거요. 근데 전기는 빛의 속도로 다니지 자동차처럼 다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네. 가장 가까운 길을 지가 알아서 가지 물리학의 법칙으로 가지 뭐 사람이 너 이쪽 길이 뭐 좀 좁으니까 딴 데로 그럼 절대 못해. 물리학적으로 못해요. 네. 다만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전기 쓰는 걸 바꾸거나 발전기들이 발전하는 방법을 바꾸면 바뀌어져요. 그런데 중간을 한번 잘라보시면 전기줄이 몇 개 없죠. 옆으로는 많은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전기는 경부고속도로가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하도 데모를 해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못 건설하는 거예요. 이것이 망하는 징조예요. 데모를 해서 못 지게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만일 신옥천에서 남원 밑에 그 전기줄이 하나가 만일 무슨 벼락이 쳐서 하나가 끊어졌다고 볼 때 이 선이 하나 끊어졌다. 벼락으로 쳐서 끊어졌을 때에 거기에 흐르던 전력이 예.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빛의 속도로. 예. 그러면 옆에로 간단 말이에요. 갈 데가 없으니까. 옆으로 간다. 옆으로 가는데 예고하고 전화하고 가는 게 아니라 예. 빛의 속도로 딱 옮겨버린다고요. 예. 그런데 옆에도 전력을 많이 수송하고 있는데 지 거를 딱 버리니까 그놈이 옆에 오면 100이 흐르고 있는데 이놈 때문에 이제 150이 흐르잖아요. 예. 그러면 얘가 아니 나는 죽겠어. 그래 죽어버려요. 1초 내에. 그러니까 갑자기 끊어지면 옆으로 과전류가 흐려서 그 개도 죽는다. 빛의 속도로 가서 옆으로 과전류가 또 생기니까 나도 끊어져. 그러면 2개 끊어졌죠? 예. 2개 끊어진다면 3개는 더 쉽죠? 예. 그래서 두두두두두 끊어져 8초 내에 송전선이 다 끊어져 버려요. 아, 8초 내에 전국이 다 끊어집니까? 예. 8초 정도면 다행인데, 이건 미국에서 경험이 8초예요. 미국의 미국은 이걸 경험. 2번 당해봤거든요. 미국은 2번, 뉴욕주가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5분에 한 번씩 계산을 철저하게 해서 발전기한테 출력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송전선은 전력을 조금만 흘려. 이렇게 발전기로서 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컴퓨터로 계산을 해, 수학 계산을 해야지. 그렇죠. 사람이 죽어도, 그건 1000년을 계산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필요한데 안 쓰고 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제대로 밖으로 이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교수님 같은 분이 없어서인가요? 저는 이제 돈벌이를 잘 안 하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부 전기공학 교수들, 거래소를 출입하거나 한전을 출입하거나 이 소위 연구비를 좋아하는 교수들도 있고 싫어하는 교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99%는 다 싫어하겠죠, 연구비를. 싫어하겠죠? 뭐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걸 얘기할 때에 맞습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 거래소 그나마 이거라도 잘하고 손으로 해서 그나마 이걸 맡고 있습니다. 맞아요. 재수가 좋아서 여태까지 사고가 안 났건데 앞으로 점점 복잡해지고, 둘째, 송전선 짓느라고 반대를 하도 하기 때문에 이걸 한전이 안 지어요. 근데 한전도 안 지면 사장이 관둬야 되는데, 안 지면은 악을 쓰고 지어야 되는데, 뭐 대모 났는데 그까짓 거 송전선 없어도 이러면서 송전선이 필요한데도 안 짓는 것이 이거를 점점 커지게 한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내일 꼭 죽는다는 게 아니라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한 달 후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외국은 철저하게 5분마다 컴퓨터가 발전기한테 명령을 내리는데 우리나라는 없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쟁 체제로 가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담당해서 5, 6년 동안 공부도 많이 하고 해외 출장도 무지하게 가보고 덕분에 뭐 별의별 걸 다 보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민간이 경쟁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자. 원래 한전 마음대로 했었는데 이걸 전력 앞으로- 거래소를 둬가지고 민간 회사를 두면 가격 경쟁이 생기고 투명해지니까. 투명해진다. 네. 제가 그걸 하자 그래갖고 뭐 한자는데 5적으로 찍히고 노조가 우리 딸 시집 가기 전날도 전화하고 뭐 제 죽는 줄 알았어요. 네. 이제 그러다가 하도 노조가 반대하고 한전 직원들이 반대하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봐서 그럼 관두자.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날렸죠. 저거 하느라고 준비하느라고. 네. 그러다 도로 관두고 원래 한전을 경쟁으로 멋있게 가야 되는데 관두고 여기서 중간에 스톱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원하는 정거장의 간이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생각했던 최종 모델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단계예요. 네, 네. 자, 거기까지 말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2년 전 기준으로 12년 있다가 22% 예비율에 도달할 것이라고 정부가 계획을 세웠어요. 네, 근데 올해 갑자기 30%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가진 첫 번째 출발이거든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진 거죠? 그거 설명을 제가 그 그림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그리고요. 여기 뒤에 몇 페이지? 있는데 이건 할 수 없어요. 보세요. 지금이 2017년이죠. 밑에가 2028년이죠. 네. 그럼 우리가 발전소를 건설하려면 원자력은 8년이 걸리고 네. 9년, 석탄화력은 6년 걸리고 가스터빈이나 복합발 다른 거는 2년밖에 안 걸리고 여러 가지 콤비네이션이 돼 있어요. 발전기가. 원자력은 어마어마하게 설비가 크니까 8년 전에 8년 후에 수요를 예측을 해서 지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내일 날씨도 모르는 판에 8년 후가 막혔어요. 그럼 나 모르니까 안 해요. 그게 아니고 저는 계획을 담당 한전에서 또 1977년부터 이걸 했으니까 사장이 뭐라 그래도 하여간 거짓말이라도 수요를 가져가서 네. 이걸로 계획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맞아? 그러면은 맞다 그래야지. 아, 이거 틀립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를 계획을 세운 다음에 네. 이게 정해졌어요. 맞고 틀리고는 죽어도 모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현재 수요가 이 초록색이 있습니다. 현재 발전 설비가. 네. 발전 설비 시간이 들이면 자꾸 줄어들죠. 수명이 다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계단을 올린 거는 연도별로 전력 수요가 자꾸 커지니까 거기에 발전기를 건설해 줘야죠. 미리. 그 발전기를 건설하는 계단이 설비 증설이라고 제가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을 매년 지어줘야 되는 거니까요. 30년 동안. 그거를 컴퓨터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 사람은 못하죠. 그렇겠죠. 그런데 수억 개의 계획을 하게 되니까 어떤 게 돈이 제일 조금 들고 어떤 콤비네이션 하는 게 좋겠다. 그겁니다. 그냥 콤비네이션을 컴퓨터가 찾아. 전기 부족하다. 블랙아웃 된다. 그래서 뭐 에어컨 줄여라. 어쩌고저쩌고 내내 얘기하잖아요. 내내. 그런 얘기를 제 기억으로는 10년 이상 들어왔어요. 여름 때마다. 정권이 바뀌었을 뿐인데 갑자기 전기가 남아. 그런데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유일하게 전기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사기를 치고 있었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이분입니다. 최강목이 나와 있어요, 이미. 교수님이 쓰신. 사기치지 마라, 이 새끼야, 이라고. 책은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읽다가 말았는데, 이따시밖에 두꺼운 책이 있어요. 요약하면 전기로 사기치지 마라, 이 새끼들아,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데, 여러 가지 비난을 듣지 않으세요? 전기를 공부한 것은 67년부터 77년까지니까 50년이죠. 50년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에 들어가서 30년, 그 다음에 전력거래소 3년, 퇴직 후에 한 16년 정도 되니까요. 맨날 그런 것만 공부하니까 또 제가 공부하면 저만 잘났다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사람 공부 안 했으니까 나만 맞을 수도 있고, 혼자 잘난 척 한다 이럴 수도 있고 복잡한데, 일반적으로 전기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몰라요. 그리고 전부 수학이고, 이 최적화 이런 수학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쭉 하다 보니까 자꾸 알게 되는데, 현장 사람들은 공부 안 해도 번금 나오고, 오늘 저녁에 술 먹어도 내일 잘 오고,
또 뭐 이 사람한테 잘하면 세월 잘 가고 승진하고 이제 이러면서 안 해도 되는 것이 이제 답인데 외국은 안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는 다 같이 놀고 다 같이 이렇게 해야지 혼자만 잘난 척하면 뭐 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런 문제를 상당히 2002년부터 지적을 했습니다. 여자가 일어나는 문제를. 그래서 그걸 지적을 했더니 굉장히 뭐 회사를 관둬라 뭐 이렇게 하면서 전력거래소에 가서 1년, 2년을 근무하다 보니까 한전에서 근무할 때보다도 모르는 걸 많이 알게 됐어요. 조금 아까 우리 김총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말을 많이 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제대로 얘기를 안 하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미움을 사서 관두라고 해서 관두는 건 관두는데 그래도 자기 임기는 마치고 관둬야지 그냥 관두면 또 몰릴 수가 있거든요. 딴 일로 관뒀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하고 명예롭게 퇴진을 했죠. 현직에 계실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하셨던 그럼요. 거군요. 네. 현직에 있을 때도 한전에 있을 때도 그랬죠. 뭐 출장 가서 뭐 출장비 남으면 반납하지 말고 써야 되는데 나만 반납하면 왜 다른 사람은 다 반납 안 하는데 너만 반납하면 남도 반납하게 되지 않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반납하는 사람이 정직한 건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7, 8년 전에 계획을 했습니다. 예측을 해서 오늘이 됐죠. 그리고 그때 예측한 수요가 오늘 나타나고 오늘 설비가 있었을 때에 오늘도 예비력이 몇천만 킬로가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설비를 하려면 여러분들은 세계에서 제일 비싼 전기에 한 50배 정도를 내고 전기를 써야 되거든요. 저희가 화면을 내보내니까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해달라고 했더니. 아까 그 설비 네. 계획하는 화면. 네. 네. 뭐 이런 거 막 보내셨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들으라는 거야? 그럼 그 다음 페이지에. 막 나가다 발전기 원리까지 나왔어. 내가 여기까지 보다가 멈췄어. 뭐 이건 국민학교 때 여름방에 숙제하던 얘기니까 간단하고요. 그 전 슬라이드. 오빠 숙제할 때. 자, 교수님. 일단 전력거래소가 뭡니까? 전기가 발전회사가 있고 사는 사람이 한전이니까 그 시간대별로 가격을 한번 결정해보자. 전력거래소 위가 발전회사들입니다. 우리나라에 6개인가 7개가 있는데 거기서 전기를 생산해서 밑으로 파는데 그것의 가격을 결정해주자. 전력거래소는 발전을 하는 회사로부터 전기를 사가지고 가격을 결정한 다음에 소비자한테 공급하는 기관이에요? 네. 전력거래소는 전기 사는 가격을 결정해주고 한국전력은 송전, 배전, 판매를 쥐고 있는 게 한국전력이니까 거기서 전기를 팝니다. 전기를 팔 때는 소비자한테 전기요금을 여러분들의 가는 쪽지는 한국전력이 만들지 전력거래소가 만들지는 않죠. 여기 한전 위에 전력거래소가 있네요. 네. 근데 한전이 이제 고지선 날리지만 가격은 전력거래소가 결정한다. 발전사업자한테 주는 거는 거래소에서 결정을 해서 주고 네. 그 돈을 주려면 돈이 있어야지 돈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쓰는 전기요금 메뉴에 따라서 돈을 걷어가지고 한전이 발전자회사한테 돈을 주도록 거래소 가격에 의해서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돈은 여기서 일로 흐르고 네, 전기는 이렇게 일로 바로 흐르는 거네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가격 결정하는 건 전력거래소라는 거죠. 발전을 하는 가격은 전력거래소에서 결정을 해주고 여러분들한테 가는 전기는 밑에 한전에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요금 이상한 거죠. 자, 그러면 매년 전기가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전력거래소에서 얘기하는 네. 거예요. 네. 전력거래소는 가격을 결정할 뿐 아니라 발전기한테 명령을 내가지고 전기를 내라, 발전기를 살려라, 죽여라, 뭐 더 내라, 뭐 이런 거. 전기 모자란다, 더 발전해라, 전기 모자란다, 너는 죽어, 안 내면 뭐 발전 안 하면 죽어, 뭐 이런 것도 하고 하면서 계속 끌고 가면서 가격도 결정하고 수요도 조정하는 거예요. 하고 여기서 또 하나 더 하는 것이 미래 계획까지 또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 해버리는데 저걸 제가 만들었거든요. 제가 1997년에 김영삼 대통령 끝나면서 김대중 대통령 정부 들었을 때 전력 산업을 이렇게 하지 말고 저 뭐 같이 술이나 먹지 저걸 뭘 반납을 하니 이런 이제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게 서로 편한데 왜 해? 이런 거가 상당히 우리나라는 이제 이것이 지식 사회로 되지 못하는 가장 큰 논리가 되죠. 연구소도 이렇게 된다고 저는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제 이런 일로 자꾸 하다 보는데 회사를 관두고 2011년이 지났으면 7년이 됐는데 갑자기 이 우리나라에서 500만 수용가 500만 카스터머의 전기를 끊는 대사고가 2011년에 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블랙아웃인데 그 블랙아웃이라는 말도 사실은 정의가 불분명하는 말입니다.
전기가 조금 나가는 것도 블랙아웃, 다 나갔던 것도 블랙아웃이지. 뭐 수급 대란이라고 그러잖아요. 수급이 대란이라고, 뭐 예비력이 2자리가 안 되면 수급 대란이다. 그 수급 대란이면 6.25 때처럼 피난을 가야 되는 거냐? 매뉴얼이 없잖아요. 그냥 수급 대란이다. 수급 대란이 뭐냐? 큰 계란이냐? 이런 거야. 이거 정청래 의원이 말하면 안 웃겨요. 그런데 개그를 안 치실 것 같은 분이 개그를 치시니까 그렇죠. 사소한 거에 웃게 되네요. 네, 근데 이런 거를 전기를 모르시는 분한테 전기를 잘 알이라고 생각하는 기관이 언론에 홍보를 해버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하죠. 전기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져보면 죽는데? 그죠? 그런데 전기를 받대는 거는 벼락 치는 거 하나밖에 본 거지. 여러분들은 전기 서비스, 전기 대레미를 쓴다든가 전기 전자레인지를 쓰는 거는 전기 서비스를 받는 거지. 여러분들이 전기를 만지거나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기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나 서비스 비용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막 모자란다 그러면서 못 쓰게 하고 불편을 주는 데 있어서 아무 논리가 없다 이거죠. 그냥 2자릿수 예비력이면 괜찮아. 예비력이면 한 자리면 한 자리는 왜 안 돼? 그럼 2자릿수면 10%면 괜찮아? 50%도 가져도 괜찮아? 그럼 90% 가지면 어때? 다 2자리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 설비가 지금 거의 1억 킬로에 가까운데요? 설비 1억이 조금 넘을 겁니다. 그럼 1억에 가까운데 예비율 2자리면 90%는 9천만 원 예비력을 갖고 전력 당국이 안심하고 운전에 매일 놀고 예비력은 펄펄 남고 이래도 돼?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럼 전기요금 안 내도 돼? 전기요금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전기요금은 여러분들이 쓰는데 불편하게 적당히 내는 거지. 여러분들이 막 누가 쓰더라도 그냥 항상 공급하고 예비율 3자리 할 수 있어요. 돈이 안 들면. 근데 그 돈을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돈을 내느냐? 여러분들이 돈을 내느냐의 차이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 결정하는 사람은 논리가 없이 무조건 2자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매일 2자리를 가지려면 7, 8년 전에 건설 계획을 할 때 오늘에 와서 해주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찾아주면 그것이 좋은 답인데 이때에 어떻게 하느냐. 예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비율과 똑같은. 예, 예비력. 그 예비력을 연도별로 어떤 정하는 결정 기준을 주고 해야지. 예. 그냥 하면은 예비력을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비용을 최소화하려면은 발전기 안 지면 되죠. 스텝을 맞춰서 발전기를 우리가 돈을 수십조를 들여서 지어주는데 그러면 왜 예비력을 하느냐. 발전기들이 고장 안 나는 발전기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병 안 나고 죽는 사람 없잖아요. 언제 날지 모르지만 발전기는 부품이 수십만 개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차도 고장 나는 판에 500개의 발전기가 1년을 돌아가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발전기가 무지무지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넉넉하게 좀 더 가져 있어야지 되지. 아닌데 그럼 넉넉하게 더 갖는 기준이 뭐냐? 가장 무식한 게 나는 20%면 최고야. 근데 그게 세계적인 기준이 혹시 없나요? 아닙니다. 세계적인 기준은 이렇게 주먹구구로 하는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발전기가 몇 개 안 될 때는 손으로 해도 뭐 서로 기분 좋았는데 저도 손으로 했어요. 1970년대 초에는 저도 손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뭐가 단점이냐? 올라가는 사람마다 다 고쳐야 잘난 척하고 계획을 올리면은 사장까지 수도 없이 고쳐집니다. 그건 객관성이 없잖아요. 연도별로 예측된 최대 수요가 최대라는 건 1년에 반짝하는 최대입니다. 그 1년에 8월 달에 나타나는 제일 큰 수요가 있지 않겠어요? 1년은 8,760시간 중에 그 중에 제일 큰 걸 예측해서 그거보다가 저만큼을 더 갖는 거죠. 제일 작은 거보다 더 갖는 게 아니고 1년에 보통 여름에 오죠. 1년에 전기를 제일 많이 쓸 때, 피크치. 그때 기준으로 해서 그때조차 안 돌리고 남겨도 되는. 그게 30%네, 현재. 예, 그게 그렇게 남겨두는 걸 예비력이라고 하는데, 그죠? 네. 예, 예비력이라고 하는데, 그 예비력을, 앞으로 12년 후에 22%를 남겨놓겠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올해 이미 30%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올 여름에 가장 전기를 많이 쓰던 때에 그 피크치에서조차 우리 발전기에 30%는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쵸?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12년 후에나 30%에 도달한다고 그랬는데 벌써 도달한 건 어떻게 된 거냐? 교수님 말씀은 그게 대단히 과학적으로 정해질 것 같지만 주먹구구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예비력이라는 게. 게다가
한 자릿수가 되면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그 왜 위험해? 예비력을 결정을 할 때 컴퓨터가 어떻게 하느냐? 수요보다 더 갔는데 얼마나 더 가져야 되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은 주로 수학적인 이론, 확률적인 이론으로 결정을 합니다. 발전기가 3개 죽었을 때, 4개 죽었을 때 확률이 얼마나 다 따져가지고 1년 동안